안녕하세요. 날짱입니다. 이번에는 2026년 니트 빙고 요거를 한번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이제 1월이 다 지나가고 2월도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이지만 그래도 아직 구정이 안 지났으니까 아직까지는 새해 얘기를 조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인드로다가 니트 빙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요거를 원래는 블로그에 올리려고 제가 간단하게 만들었었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방치하는 사이에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면 화면 녹화를 해가지고 화면을 띄워놓고 니트 빙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일단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요게 저의 올해 니트 빙고입니다. 보통 이거 니트 빙고 하시면은 되게 막 예쁜 이미지로다가 만들어가지고 하시던데 저는 그런 거를 잘 못하고 제가 편하게 쓸 수 있는 툴은 엑셀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엑셀로 만들었어요. 니트 빙고 같은 경우에 이 25칸을 전부 뭐 올해 해보고 싶은 거라든가 이런 요소로 채우는 빙고도 있고 이 가운데 9칸을 메이크9으로 채우고 사이드 라인들만 해보고 싶은 걸로 채우는 것도 있고 그렇길래 저는 메이크9이랑 같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가운데 노란색이 메이크9이고요. 올해의 메이크9. 그리고 이 사이드에 있는 것들이 올해 제가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인 것들입니다. 이 분홍색은 올해 시도해보려고 하는 새로운 테크닉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 칸. 이거는 올해 내가 뜨개질을 하면서 이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칸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도안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올해는 이 아이템들을 한 번씩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맨 위에 칸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3색 이상 배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배색 스웨터를 뜨면서 거의 그냥 CC 컬러를 하나 정도만 쓰는 말하자면 단색 배색만 계속 해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컬러를 3개 이상 쓰는 거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런 걸 하나도 안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보이시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스토닝 폰초 이게 이미 3색 이상 배색 옷이더라고요. 이게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아니면은 그 전해에 뜬 것 같은데 뜬지 오래돼가지고 까먹고 있었나 봐요. 여기 이렇게 3색 이상 배색을 사용한 의류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폰초는 소매가 달린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푹 뒤집어 쓰는 그런 용도의 편하게 입는 방한용품이어가지고 이거 말고 가디건이나 스웨터 같은 제대로 된 옷을 한 벌 3색 이상인 걸로 떠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틱인데요. 제가 배색 뜨는 거를 좋아하는데 스틱은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더라고요. 전 배색 뜨는 거를 좋아하고 안 뜨기 뜨는 건 안 좋아하는데 스틱을 하면 배색만 겉뜨기로 하면서 가디건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개이득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걸 한 번쯤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뭐 기본적인 이론적인 부분은 대략적으로 아는데 이렇게 사이드에 표시를 해주고 옆에는 보강을 하고 가운데 자르고 그리고 나서 그 잘라진 부분들을 마무리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 알고는 있는데 또 이론으로 아는 거랑 직접 해보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좀 이렇게 스틱에 대한 상세한 튜토리얼이 있는 도안 같은 거를 찾아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디건이 아무래도 좀 활용도가 높고 이게 편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는데 안 뜨게 하기 싫어가지고 잘 안 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뜬 가디건 해봐야 한 서너 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스웨터는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래서 올해는 이 스틱에 한번 도전을 해가지고 스웨터를 뜨는 즐거움과 가디건의 유용함을 동시에 한번 얻어보고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만든 도안인데요. 만들었다고 하면 너무 거창한데 제가 직접 도안을 제도하고 막 이럴 만한 실력은 안 되고 저는 그냥 되게 근본 없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뜨개질을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도나 이런 것도 제대로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있는 도안에다가 저번에 샀던 니트오베이션 스티치 사전이나 북유럽 모티브 손뜨개 완전판 이런 책에 실려있는 모티브들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와가지고 재조합을 해서 도안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색 스티치뿐만이 아니라 아랍무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에 그 아랍 스티치 관련한 책들도 한두 권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면은 한번 조합해서 뭔가를 만들어보고 싶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전체 배색 스웨터입니다.
그 스웨터 처음부터 끝까지 배색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크 부분에만 배색이 들어가고 그 이하에는 뭐 그냥 단색 무한 메리아스로 쭉 이어지는 그런 형식인데, 저는 지금까지 배색 스웨터를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는 것들로만 떴어요. 손에 무늬가 들어간 것도 거의 안 떠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추가를 해가지고 뜬 거, 이런 거 말고는. 그래서 요거는 전체 배색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또 생각하고 있는 도안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벌리 저의 페이버릿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분류를 해놨거든요. 케이블 무늬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컬러워크, 스토키네트, 그 다음에 여름 도안, 그리고 텍스처드,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놨는데 그 중에 이 컬러워크가 제일 아이템이 많아요. 제가 배색 뜨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좋아요를 찍어놓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중에서도 요거를 올해 한번 떠보고 싶어요. 이게 배색인데 이렇게 2가지 색깔로 세로 줄무늬가 들어가는 배색 스웨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뭔가 배색 스웨터인데도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고 유니크하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올해 한번 떠보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색깔이 2가지가 들어갔는데 요걸 무슨 색깔을 써야 뜨는 내내 즐겁고 완성했을 때 예쁠까, 요새 그런 고민들을 즐겁게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색이 반반씩 들어가니까 실이 조금 모자란 것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제 옷 뜰 때 실 미터 기준을 한 1400 정도 내외를 잡거든요. 1400 내외에 좀 미달하는 것들, 그런 실들 2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기대가 돼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스트라이프를 넣을 생각을 했을까?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전체 배색 스웨터고요. 그 다음에 이 테크닉한의 마지막은 안 해본 기법. 덧수나 세로 배색이나 전체 스티치 이런 것들에 한 번쯤은 도전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인드로 좀 자신은 없는데 살짝 집어넣어놨어요. 덧수는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세로 배색도 뒤에 실 관리하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요거를 올해 강아지 그려진 귀여운 프레아 스웨터, 그거를 뜨면서 한번 해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게 프레아 스웨터거든요. 여기서 이 강아지 부분만 흰색으로 뜨고 싶어가지고 여기만 살짝 세로 배색적인 어떤 그런 요소를 가미를 해서 한번 떠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세로 배색은 아닐 거고 이 강아지 한 마리만 딱 뜨려고 하거든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앞에 한 마리, 뒤에 한 마리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되는 그 동물 모티브가 2개가 들어가는데, 저는 그냥 하나만, 앞에 이 하나만 뜨고 싶어가지고 이 앞에 하나 강아지 뜰 때 흰색 실을 연결을 해서 중세로 배색적인 느낌으로다가 한번 떠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체 스티치는 제가 이 메리아스 뜨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겉뜨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전체 옷 처음부터 끝까지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그런 옷은 아직 한 번도 안 떠본 것 같아요. 아란 스웨터 같은 거를 뜰 때도 제가 멍석무늬를 안 좋아해서 멍석무늬를 그냥 메리아스로 바꿔가지고 뜨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체 스티치가 들어간 옷을 한 번도 안 떠봤는데 요거는 좀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뭐 언젠가 한 번은 도전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초록색 칸으로 넘어가 볼게요. 초록색 칸의 첫 번째는 뜨개 로그 꾸준히 올리기. 올해 갑작스럽게, 저 자신조차도 갑작스럽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시작한 뜨개 로그지만 기왕 한 김에 열심히 찍어가지고 뜨고 있는 것들을 잘 기록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 일단 올해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서울 뜨개샵 투어. 저는 시골쥐거든요. 그래서 서울까지 가려면은 기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 되는데 서울에 뜨개샵들이 되게 여러 군데가 생겼잖아요. 뭐 앵콜스 아카이브도 생겼고, 그 세비 7층짜리 그 건물도 생겼고, 바늘 이야기도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고, 카페 메리노라든가 이런 그 뜨개 카페 같은 데도 되게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방문을 해보고 싶다. 언젠가 한번 날 잡고 서울에 가서 저의 하나뿐인 뜨친과 함께 서울 뜨개샵 투어를 해보는 것이 올해 막연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니팅 카페 방문인데요. 여기 그 부산 전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동네가 부산에서 가깝거든요. 부산에서 그렇게 멀진 않은데 전포까지의 거리가 되게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자차를 가지고 가기에는 그 동네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조금 부담이 되고, 전철을 타고 가자니 약간 멀어서 그건 또 그거대로 이동에 부담이 되고, 그래서 아직 한 번도 못 가본 곳인데요. 여기도 올해에 한번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는 팔로우 했는데 카페가 너무 예쁘고 귀엽고 막 그렇게 실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예쁜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 뜨개질도 하고 뜨개질하는 사람들 구경하고 그럼 너무 재밌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실장 콘사칸 절반 이상 비우기. 제가 이거를 쓸 때까지만 해도 그래, 내가 올해 더 이상 실 안 사기 이런 목표는 너무 허황되다. 이거는 아마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냥 사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사되 있는 거를 열심히 쓰는 걸 목표로 하자. 그리고 실장 콘사칸 절반 이상 비우기 이렇게 썼는데요. 지금 이거를 쓴 이후로도 콘사를 뭐 한 700개 정도 더 사가지고 콘사칸이 이미 포화 상태가 되었고 다른 칸에도 콘사가 마구 들어가 있고 그렇다 못해 그 안방 장롱에까지 지금 콘사들이 마구마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저에게 심리적인 프레셔를 주고 있어요. 이 콘사들이.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최대한 열심히 써봐야겠죠. 올해 그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최대한 열심히 쓰는 게 목표입니다. 용을 써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은 실각의 서포터즈 도전인데요. 요거는 제가 저번에 올렸던 그 청송 뜨개실의 소프트 메리노 체험단이 당첨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벌써 이미 달성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걸 쓸 때 생각했던 그 실각의 서포터즈는 그렇게 단발성인 거는 아니고 그 보통 손염색실 가게나 뭐 이런 데서 서포터즈를 선정을 하시면 몇 달 정도 함께 이렇게 여러 타래를 가지고 함께 작업을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있으면은 그냥 일단 도전은 계속 해보려고 해요.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어쨌든 도전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라서 그냥 도전이라고만 적어놨거든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이 뜨개 커뮤니티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를 해보는 게 올해의 목표 중에 하나라서 그래서 인스타도 좀 열심히 하고 있고 뜨개 로고도 열심히 찍어보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시각의 서포터즈에 기회가 있다면 계속해서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작업 전 콘사 미리 감아두기. 요 콘사 수축에 대한 괴담을 듣고 나서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는 원래도 옷을 길게 입는 걸 좋아하는데 용 써서 손목을 갈아가면서 길게 떠났더니 옷이 자꾸 줄어드는 이런 참사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작업 전 콘사를 미리 감아두는 이거를 올해는 작업하는 동안 계속해서 해보려고 해요. 전동 와인더를 그 니트라인 그거를 예전에 할인을 할 때 30 몇만 원 정도에 샀었거든요. 그거를 사면서도 와인더가 30만 원 이거를 실을 도대체 얼마나 감아야 이걸로 본전을 뽑는 거냐 그랬는데 이미 본전 뽑고 남은 것 같아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정말. 네, 저번에 전동 와인더 얘기를 하다가 저희 짝꿍이 자다가 깨는 바람에 영상을 중간에 끊었는데요. 다시 한번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넘어가 볼게요. 파란색 중에서 처음 나오는 건 스와치 담요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작년에 총 뜬 아이템이 27가지였나? 그랬거든요. 스와치를 저는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내는 편이에요. 일단 원작실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기도 하고 그리고 원작실을 쓴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손땀이 다 다르니까 게이지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스와치만큼은 성실하게 내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스와치가 만든 프로젝트의 개수만큼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예전에 앵콜스에서 아무튼 뭔가를 샀을 때 그 사은품으로 버섯 보관함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키트를 줬거든요. 그 키트를 이렇게 떠가지고 발도 달아주고 귀엽죠? 이렇게 걷는 버섯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다가 지금까지 뜬 스와치들을 다 넣어놨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와치가 목까지 차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꽉꽉 눌러 담아가지고 압축률도 엄청나거든요. 지금 스와치가 엄청 많아요. 여기 들어있는 게. 이 작지 않은 버섯의 몸통이 그냥 완전 꽉꽉 들어차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다 버리기도 아깝고 그래서 이런 스와치 엮어서 만드는 프로젝트들이 이것저것 있잖아요. 여기 앉혀놓고 할까?
스와치 가방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런 조그만한 조각들을 이어가지고 뭐 옷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도 한데, 저는 일단은 가장 심플한 모양으로 그냥 쭉쭉쭉쭉 다 이어서 담요를 만들어 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와치들 그냥 이으면 너무 좀 보기 싫을 것 같아서 스와치 하나만 꺼내볼게요. 이 스와치들의 가장자리를 이렇게 코바늘로 쭉 둘러가지고 전체 스와치들을 좀 통일적인 엣징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 엣징 부분끼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을 해가지고 담요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가 코바늘이랑 친하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요거를 전부 같이 엮어줄, 말하자면 그 프로젝트의 메인 실이 되겠죠? 메인 실로 쓸만한 실이 뭐가 있을까, 그거를 아직 결정을 못 해가지고 일단 생각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면바사 그래도 올해 중에는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 녀석의 배를 좀 비워주고 싶기는 해요. 너무 빵빵해. 터지려고 해요. 스와치를 한정없이 모아둘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가급적이면은 올해 중에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갖다 놓고 올게요. 그 다음으로 하늘색에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잠옷인데요. 요거는 아직 도안을 생각해 놓은 건 없는데 실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엘메다리틀의 글로리 실입니다. 이게 모달이 60%에 코튼이 40%인데요. 실 촉감이 진짜 거의 무슨 물처럼 부드러워요. 처음 떴을 때 감상이 그랬거든요. 실이 물처럼 부드럽다. 너무너무 부드럽고 약간은 서늘한 이런 정도의 감도 있고, 그래서 간절기나 여름 옷 뜰 때 전 되게 괜찮더라고요. 글로리 실이. 여기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단점들도 물론 있기는 한데, 이게 연사가 되게 약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뜰 때 약간 불편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올팀이라던가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하는 편이라서 그런 게 약간 불편한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리고 그 드레이프성이 좋다고 하죠. 이렇게 좀 축축 늘어지는 스타일의 그런 실이어가지고 좀 힘있게 잡아주는 옷 같은 거 만들기는 어려운 그런 재질인데, 하지만 이게 촉감이 진짜 너무너무 부드럽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 실 가지고 잠옷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작년 여름에 2콘씩 샀었거든요. 무슨 색이었는지 색깔 이름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베이지색 비슷한 컬러 2콘이랑 그다음에 콘플라워 컬러 2콘, 그 약간 파르스름한 보라색, 청보라색 콘을 2콘을 구매를 했는데, 그 중에 청보라색 가지고는 제가 옷을 한 벌 떴고요. 그리고 한 콘은 친구한테 줬어요. 이게 실이 되게 부드럽고 그래서 너도 한번 써보라고 친구한테 줬고, 그리고 그 베이지색 가지고도 간절기 옷을 하나 떴고요. 그리고 그 베이지색 콘이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이지색 콘을 이용해가지고 잠옷을 떠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열매달 이틀 콘플라워 컬러로 떴던 게 어떤 거냐면, 이거거든요. 시크릿 블라우스. 요 디자인의 옷인데, 제가 열매달 이틀 글로리 콘플라워 컬러로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떠놨어요. 요 약간 튜닉 같은 스타일인데 제가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더 떠볼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요거를 뜨는데 이게 제법 길게 떠졌거든요. 길게 떠져서 총장이 74라고 돼 있네요. 총장이 74가 떠졌는데도 그 한 콘을 쓰고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그 콘을 전부 다 사용해서 길이를 좀 더 길게 떠가지고 집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튜닉형 원피스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한번 떴던 도안이니까 기왕이면 다른 도안을 떠보고 싶긴 하거든요. 좀 찾아보긴 할 건데 마땅한 게 없다 싶으면 그냥 요거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뜨려고 하는 아이템은 삐삐 옷입니다. 삐삐는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고요. 저희 집 강아지 옷을 제가 지금까지 한 2벌 정도 떴는데, 하나는 이 귀여운 강아지 뜨개 옷이라는 요 책을 사가지고 여기에 있는 도안 중 하나로 옷을 떴는데, 이게 효도 요시코 씨가 지은 일본 책이에요. 일본 책들은 심지어 강아지 옷도 조각조각 바텀업으로 뜨더라고요. 나 진짜 그 일본 도안의 조각조각 바텀업에 대한 집착 약간 좀 두렵기까지 한데, 보시면 이런
이런 요크무늬 스웨터 이런 거 있잖아요. 요크무늬 배색 스웨터 이런 거는 탑다운 원통으로 뜨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이것도 다 바텀웜이에요. 이것도 그냥 평면 바텀, 다 조각조각 바텀웜이어가지고, 이게 그리고 도안도 그 일본식 도안 있잖아요. 이렇게 모양만 그려놓고 숫자 뭐 3, 4, 2 이런 식으로 써놓고 그려놓은 그런 일본식 차트 도안이어가지고,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근본 없이 뜨개를 배웠기 때문에 일본식 차트 도안을 읽는 방법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으로 열심히 찾아보고 울고 불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옷을 간신히 한 벌을 떴었는데, 요 옷입니다. 강아지 너무 귀엽죠? 근데 옷을 귀엽게 떠지긴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이거 한번 뜨고 와, 나 진짜 2번 다시는 바텀 안 따야지 이랬거든요. 어쨌든 요런 옷을 하나 떠줬었고, 그리고 요거 말고는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이 반뜨님이라는 분이 올려주신 영상을 보고 이분이 제시해주신 규칙에 따라가지고 이게 레글런 스웨터를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만든 건데, 이것도 정말 너무너무 귀엽고, 아무래도 이거는 원통 탑다운이라서 아까 그 바텀업 옷보다는 뜨기가 훨씬 편하긴 했어요. 사람 옷의 축소판 같은 느낌으로, 사람 옷 레글런 티셔츠 만드는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소매 늘림 하면서 여기 소매 분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몸통 뜨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런 귀여운 옷도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거의 그냥 사람 옷만 계속 뜨고 강아지 옷은 잘 안 떴어요. 이게 작아가지고, 강아지 옷이 작아서 되게 금방 완성이 되기는 하는데 작으니까 숏팁을 써야 되잖아요. 숏팁으로 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뜨는 거 진짜 별로 즐겁지가 않아서, 그래서 강아지 옷은 좀 의외로 잘 안 뜨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평면 바텀업을 하고 싶으냐? 면 당연히 그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강아지 옷을 하나도 안 떴는데 올해는 그래도 하나쯤은 뜨면 좋겠다. 저희 강아지 너무 귀엽고 밑에 입는 걸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입혀놓으면 진짜 엄청 귀엽기 때문에 하나쯤은 뜨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이템은 모자예요. 제가 작년에 그 바늘 이야기에서 나온 하이랜드 알파카 부클로 뜨는 이어 플랫팻 그거를 똑같은 디자인의 3개를 떴거든요. 도안이 진짜 엄청 간단하고 뜨기 편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바늘도 굵어서 되게 술렁술렁 금방 떠지고, 그리고 이 실도 너무 귀엽고, 그래서 그 모자를 똑같은 걸 3개를 떴고, 그 다음에 마이디어램 바라클라바 그것도 같은 디자인으로 3개를 떴어요. 그거는 진짜 겨울에 산책 나갈 때 귀가 얼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생존형 방한템에 가까워서 조금 더 일상적으로 편하게 쓸 수 있을 만한 배색이나 꽈배기가 들어간 모자 같은 거를 올해는 조금 더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만든 그 하이랜드 버클 이어 플랫팻이랑 바라클라바 외에는 모자를 뜬 게 1개인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 모자를 뜬 게. 꽈배기 모자를 하나 떴던 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모자가 떠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뜨기는 좋더라고요. 그냥 원통으로 쭉 뜨면 되고, 마지막에 마무리도 그냥 이렇게 남은 코에다가 바늘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당겨주면은 알아서 마무리가 되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모자라는 아이템인데, 은근히 잘 안 떠지더라고요. 이게 또 옷을 뜨다 보면 그 옷이 말하자면 큰 퀘스트잖아요. 그래서 이걸 뜨는데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기력도 많이 들어가고 할당되는 자원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해야 될까요? 옷을 뜨는 데 있어서. 그래서 소품은 좀 잘 안 뜨게 되는 것 같아요. 뜨면 또 금방 뜨는데 약간 이거 뜰 시간에 옷 떴으면 조금 더 실 많이 쓸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은근히 손이 잘 안 가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다른 모자를 하나 떠보면 좋겠다 하고 일단 아이템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건지풍 스웨터인데요. 괄호치고 풍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제가 건지 스웨터를 한번 떠볼까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건지 스웨터는 기본적으로 이게 바텀업 도안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뭔가 좀 정통 건지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바텀업을 너무 하기 싫어해가지고 기왕이면은 그 건지스러운 어떤 그런 겉뜨기 안뜨기로 만들어진 무늬가 있는, 하지만 완전 정통 건지는 아닌 그런 거를 좀 찾아가지고 마음에 드는 도안이 있으면 한번 떠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런 거라든가 이런 거 완전 이렇게 정통 딱 떨어지는 건지 스타일은 아니지만 살짝 이렇게 무늬가 만들어지는 이런 게 좀 귀엽지 않나요?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라든가 이것도 비슷하게 겉뜨기 안뜨기로 이런 무늬가 만들어지는 게 예쁘더라고요. 무늬가 막 너무 과하거나 이러지도 않고 좀 딱 재밌는 정도로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요 그 부분에. 그리고 또 요거는 무늬가 이렇게 몸통 전체에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여가지고 뜨기는 좀 빡셀 것 같긴 한데 이 무늬 자체가 너무 예뻐서 언젠가 한 번은 떠보고 싶다 하고 하트를 찍어놓은 도안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디자인이. 이 무늬가 특이하고 마음에 들어요. 이 작가님이 만든 도안 중에 제가 Seashore Store이라는 그 여름 티를 작년에 떴는데 그게 되게 괜찮았어요. 무늬도 엄청 예쁘고 색깔도 마음에 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건지 무늬 옷을 떠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건지풍 옷을 하나 만들어 보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저의 올해 니트 빙고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옆에 사이드 라인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메이크9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메이크9 첫 번째는 아베리 스웨터인데요. 요거는 제가 지금 뜨고 있는 중입니다. 요건데요. 요렇게 풀과 꽃과 새가 그려져 있는 귀여운 배색 스웨터예요. 지금 요거는 몸통이랑 한쪽 소매를 다 떴고 남은 소매 한쪽만 마무리하면 F가 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일단 영상은 찍어놨는데 뜨개로그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진행 중이고 거의 다 되어간다 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라랑트레 스웨터 요거는 무료 도안인데요. 오늘 스워치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 라랑트레 스웨터 뜨려고 뜬 스워치인데요. 색깔이 예쁘죠. 모헤어 두 겹이고요. 파인아티안에서 판매한 윤슬 모헤어 B의 딥한 베리페리 컬러인데 이게 원래는 심지도 같은 색으로 염색이 되어야 되는데 심지가 다른 색깔로 염색이 되어서 세일 판매를 하는 그런 콘서트였거든요. 자세히 보시면은 심지에 약간 이렇게 분홍색, 보라색 이런 느낌의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염색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싸게 판매를 하던 콘사를 구매를 했는데 요거랑 그리고 예전에 그 질리아트랑 합사를 하려고 샀는데 색깔이 생각보다 안 맞아서 그냥 놔뒀던 스우니팅 하우스의 퍼즈 데님 블루라는 실이 있거든요. 그 모헤어가 사용되지 않은 채로 방치가 되어 있어서 이거 두 겹을 잡고 라랑 트래블러스라는 옷을 뜨려고 생각 중이에요. 요거고요. 이렇게 모헤어를 가지고 좀 가볍고 하늘하늘한 느낌으로 뜨는 그런 스웨터예요. 이게 목은 꼬아뜨기 겹단으로 되어 있고 밑에 고무단도 꼬아뜨기고 소매는 살짝 벌룬 스타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소매 모양이 귀여워가지고 요거를 뜨려고 실도 감아놨어요. 이렇게 미리 감아놨어요.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아베리 스웨터 F4를 하고 나면 요거를 뜨려고 생각 중이에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이 심지 색깔이 이게 염색이 잘못된 거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 색깔이 너무 예뻐서 이것도 상시 판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데일리 프로버인데요. 데일리 프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 디자인이고요. 이거는 제 짝꿍이 브이넥 니트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브이넥으로 된 니트를 떠달라고 해서 이거를 떠주려고 생각 중입니다. 브이넥 니트를 되게 여러 가지를 찾아놨었는데 그 중에 이거를 골랐던 게 이거 실 소유량 같은 게 좀 적당할 것 같더라고요. 일단 핑거링 줄기고 제가 이거를 뜨려는 실이 뭐냐면 이 뜨라마다의 담연이라는 세미 솔리드 컬러의 실이 있어요. 이게 핑거링보다는 가늘고 레이스보다는 약간 굵은 그런 정도 굵기의 실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실크가 30%, 베이비 알파카가 70%라서 굉장히 부들부들하더라고요. 요거 세타레랑 그다음에 뜨라마다의 수레고카 딥, 이게 수레고카 딥이라는 손염색 실인데요. 요거 두 가지를 합사를 해서 이 데일리 프로버 요거를 뜨려고 해요. 일단 그 베이스 얀도 그렇고 손염색 실도 그렇고 딱 1200m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좀 오버핏이거나 그런 거는 실이 살짝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정핏인 도안을 골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베이스가 될 실인 드라마다 세미솔리드 단면, 그 실이 거의 레이스 비슷할 정도로 가늘기 때문에 그거랑 레이스랑 이렇게 1합씩 해서 뜨면은 그 실 굵기가 상당히 좀 가늘게 나올 것 같아서 핑거링이나 그 이하가 되는, 그래서 게이지가 얼추 맞을 것 같은 도안으로 일단 골라봤습니다. 요거는 아직 스와치를 내진 않아가지고 게이지가 맞을지 어떨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데비나 스웨터인데요. 요 디자인이고요. 이 어깨 쪽에 들어간 오묘한 모양의 이 무늬가 되게 특이하고 마음에 들어서 떠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을 이 하이캐시 오로라 블루 이거를 사용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요런 컬러감이에요. 그래서 요거만 단독으로 저 데비나 스웨터를 떠볼까 하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약간 기둥 같은 느낌이 나는 게 고대 그리스 신전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가지고 요런 무늬를 떠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은 리븐델 프로버인데요. 리븐델 프로버는 요런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V넥이고 V넥 라인에 이런 식으로 꽈배기가 들어가고 전체 몽성무늬인 디자인인데요. 저는 이거를 요 도안 그대로 뜰 생각은 아니고 좀 수정을 해서 뜨려고 해요. 일단 이 꽈배기를 V넥 가운데 쪽으로 좀 내리고 그 다음에 몽성무늬는 전부 메리아스로 뜰 거고요. 제가 몽성무늬를 안 좋아해서 여기 소매도 무늬 없이 그냥 밑무늬로 뜨려고 해요. 저 옷은 뭐 때문에 뜰 생각을 했냐면 털실달의 13호 노르딕 요크 요 책에서 미치오의 4사이즈 요 옷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4사이즈면 사이즈도 다양하고 한번 떠볼만 하지 않을까 하고 도안을 봤는데 도안이 뭐 이런 모양이 다 있지 싶은 그런 모양의 도안인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뜨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내 실력으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레이벌리에서 이 도안을 발견을 한 거죠. 털실탈의 도안 같은 경우에는 일본 도안답게 당연히 저것도 다 바텀워즈고요. 그리고 저 V넥 만드는 방식도 뭔가 희한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아직 도안을 사진 않았는데 설명을 읽어봤을 때 탑다운이고 원통뜨기로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요거를 저 아까 미추어의 4사이즈 니팅에 나온 그런 디자인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변형을 해서 뜨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 페이버릿란에 넣어놨고요. 그리고 또 짝꿍이 제 페이버릿란을 보더니 이게 마음에 든다고 떠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디자인으로 떠주려고 하고 이거 뜰 때 사용할 실은 예전에 인콜스 팝업을 짝꿍이랑 그때 같이 갔었는데 거기서 이게 짝꿍이 고른 컬러거든요. 아르고 디케이의 벚꽃 핑크 멜란지 컬러예요. 이게 색깔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색깔로 떠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색 실이나 뭐 모헤어나 이런 거는 게이지나 이런 걸 봐서 섞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직은 확정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트모어 스웨터입니다. 다트모어 스웨터는 이 디자인이고요. 이게 좀 기본적인 V넥임의 디자인이에요. 이 옷 같은 경우에는 이 어깨 라인 여기가 너무 특이하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따은 것 같은 무늬가 들어가는 게 여기가 독특하고 마음에 들어서 이 옷을 떠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에다 스웨터인데요. 이 에다 스웨터는 아까 제가 전체 배색 요거 할 때 보여드렸던 그 세로 줄무늬 배색 스웨터예요. 요겁니다. 요거 떠보려고 올해 메이크9에 넣어놨고요. 그 다음이 아일렛 루프 스웨터예요. 아일렛 루프 스웨터는 요 디자인이거든요. 이 빨간색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좀 기본적인 라운드넥 디자인 같은데 여기 이 고무단 처리가 유니크하게 되어 있는 게 마음에 들어서 한번 떠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옷을 뜰 때 너무 기본적이기만 하면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뭔가 기본적이면서도 뭔가 이렇게 하나 정도 포인트가 있는 이런 거를 좀 찾게 돼요. 또 너무 복잡하고 무늬가 많고 이런 건 뜨기가 힘드니까 아무래도 이런 기본적인 메리아스에 하나 정도 조금 유니크한 포인트가 있는 이런 게 좋은데 이게 그런 좀 특이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이걸 한번 떠보려고 하고요. 요거는 제가 실을 생각을 해놓은 게 없었는데 짝꿍이 또 이번에 드라마바에서 실을 막 와장창 사줬거든요. 그때 이 동백의 길 요 실이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 실인데요. 이 동백의 길이라는 실을 빨간색 베이스 얀하고 합사한 편물이 있었어요. 지금 이 판매 페이지가 판매 중지로 떠가지고 지금 볼 수가 없는데 그 빨간색 실이랑 합사를 한 편물 사진을 보더니 그게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 요 다래를 하나 사줬어요. 짝꿍이. 그래서 요거랑 제가 예전에 사놨던 미팅의 캐시 30 스칼렛 실이 있거든요. 요 빨간색 요거랑 합사를 해가지고 이 아일랜드 루프 스웨터를 떠보면 어떨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스와치를 내보진 않아서 게이지라든가 아니면 합사 편물의 능이라든가 이런 걸 아직 알기 어렵기 때문에 스와치를 떠보고 나면은 또 계획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카일루아 슬로우 탑입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도안을 사놨는데요. 작년 여름에 나왔던 수많은 도안들 중에서 디자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도안이에요. 이게 이런 세로로 아일랜드 무늬가 들어간 스웨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게 제일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도안은 사놨고 실은 이 한나연에서 구매한 린넨 밤부 실 있거든요. 밤부 70에 린넨 30 이런 색깔의 실인데 일단 요거를 기본으로 쓸 생각이고요. 이게 핑거링 굵기고 카일루아 슬로우 탑도 원작 실이 핑거링 웨이트의 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쓰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요거만 단독으로 쓰기에는 제 기준에서 색깔이 좀 너무 심심해가지고 요거에 맞는 다른 어떤 코튼 손염색 실이나 아니면 좀 가느다란 다른 코튼 실 같은 거 코튼이 아니더라도 다른 여름 실 가느다란 거 그걸 합사를 해가지고 떠보면 좋겠다 하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여름에는 못 입겠지만은 어쨌든 좀 더워지고 나서 입을 옷이기 때문에 당장의 계획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안을 사놨으니까 올해는 꼭 뜨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2026년 니트 빙고와 메이크나인 소개를 마쳤는데요. 어떻게 보셨을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는 영상도 처음이고 화면 녹화한 거를 겹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영상도 처음이고 그래서 어떻게 영상이 괜찮게 보일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재밌게 봐주셨다면 기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후르쉬 없는 즐겁고 행복한 뜨기 하시길 바라면서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